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12일 주말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 반전 시세 뜬 거 잘 확인하셨죠? 자, 우리가 이 반등의 이유를 알아야지 또 다음 시세도 잘 포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영상 잠시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반전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7월 9일자에서 여러분들께 여기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나오기 직전에 영상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 반등 줄 듯 하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서울, 모건스탠리 등등 얘네들의 창고에서 계속 수급을 쓸어가고 있다. 마치 이런 시장에 순환매가 올 거를 예측을 했던 것처럼.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밀면서 근데 물량은 계속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릴 의향이 없다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계속 담아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움직임이고 시장 자체에 워낙에 이렇게 피로도가 누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주포 입장에서는 손을 본인들이 더 쓰지 않고도 물량을 받아주고 이 변동성에 지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편안하게 받아먹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잡아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편안하게 물량 받아먹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까지의 얘네들이 물량들을 매집하면서 만들어낸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금요일자에서 시세를 터뜨려주면서 뭘 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겨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분 캔들 하나로 다 얘네들이 넘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매수 들어와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자, 윗꼬리를 달았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위에 매물벽 있죠. 이거 맞고 윗꼬리 달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친 듯이 매수를 한다?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량을 넘겼다라는 거.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빠질 때 동안 물량 담으면서 쌓아왔던 평단가가 15,000원 여기 밴드 폭에 매물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이상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해야지만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를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속아서 매수해서 물량 늘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 빠지는 물량을 받아줄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을 보고 매수를 담아야 되느냐? 이들이 올려가지고 물량을 털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시세가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지지를 받쳐주면서 두 번째 거래대금 양봉으로 매집을 해줄 때 그때가 바로 매수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들이 매도하기 위해서 올리는 자리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대응할 방법도 같이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이 물량 소화 후에 매집의 장대 양봉이 터지는 것도 함께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만큼 영상 본질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우리 대한광통신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세 글자만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올바른 내용들이 조금 더 유튜브 시세 영상 속에서 퍼져갈 수 있도록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본다고 손실 본다고 결국에 제가 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돼야지만 저도 이 채널을 유지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들으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게 말씀드렸던 게 다르게 이게 진행이 돼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욕을 하세요. 댓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올려서 물량을 넘긴다. 그래서 바닥에서 물린 거를 처리를 하려고 뭐 그랬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매물벽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지가 두 차례 나와줬을 때 그 다음 터지는 거래량에서는 매집봉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차트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도 뭡니까? 사실상 이게 추세를 꺾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로 돌려가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일단 작은 봉 구간 먼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 봉 구간의 대응이
봉이 필요하다. 이 작은 봉의 고점은 언제 찍게 될지 재료가 있는데 바로 8월에 뜨는 이 2분기에 실적과 관련된 발표, 보고서들이 뜨는 내용들입니다. 인캡 아메리카 관련해서 첫 연결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고 BAD 사업을 얼마나 수주를 했는지, 미국에서의 어떤 계약을 따냈는지 이런 것들의 공개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직까지 뭐 예측치나 이런 게 뜬 게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름들이 연결이 될 때 기대감이 먼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 전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근데 실적이 뜨고 터뜨려주게 된다 하면은 뜨는 그 타이밍이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우리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인캡 아메리카 수주 상황이 1,100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2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은 완전히 흑자로 찍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한광통신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이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게 된다면은 하방을 강하게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9월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수십억을 투자해서 레이저 무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공급 대상자가 한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고객사 측면으로 봐도 어때요? 얘네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빵빵하구나.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곳이 아니라 진짜 신뢰가 있는 곳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쪽으로 관련된 광통신 분야에서도 핵심을 쥐고 있구나. 아, 이것도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굳건하게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반영이 되어줄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캡 아메리카에 대해서 실적이 이제 그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 55조 규모의 미국의 BAD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뭐 바이든, 트럼프 이어지면서 나오는 사업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노후화가 된 이 케이블 시공업체에 대해서 발주하는 방식인데, 거의 다 이제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인캡 아메리카가 당연히 미국에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수주를 따올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 거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인캡 아메리카 대한광통신이 들고 있어서 인수돼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광케이블 쪽 그리고 케이블 쪽에 대해서는 워낙에 한국이 우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이전에도 한국 기업들 거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광통신은 양쪽 부분에서의 그 호재성인 모멘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미 5월 기준으로 56개 주 가운데 54개 지역의 최종 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진짜 이걸 수주를 얼마나 따오는지 이게 중요한 핵심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광섬유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케이블 라인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우리 이전에 5월 달에 공시가 떴던 내용 8640의 케이블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추가 수요도 가능해집니다. 뭐 3차 수요, 뭐 4차 수요도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인 빅테크의 기업들에 대해서 라인 연결 들이 확보가 됐을 때도 그 호재가 연결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부터 1차적으로 확인해주고 그 다음 2차 수요에서 받아줄 수 있는 내용들이 빅테크 공시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미국의 BAD 사업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 하나와 관련된 방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고 매물벽이 쌓였던 매물벽이 소화되고 2차 매집을 한다고 해도 얘네 추세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호재들을 다 반영을 시키면서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물벽 소화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지 찍고 반등 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매집의 봉이 뜨는 게 우리는 오히려 요때 타이밍을 노리는 게 같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라는 게 100%가 없다 보니까 포지션 전환이라던가 변동은 언제든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팔로우해서 체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후속 영상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영상도 놓쳐가지고 못 봐가지고 뒤늦게 확인하면 어떡하냐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 검색기가 띠링하고 알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대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전화번호 저장해놨다가 타이밍 왔을 때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문자 알람 받으시고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조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반등의 기회를 줄 때 요때 1차 대응을 해주고 두 번째 대응에서 비중을 조금 더 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 지금 여기에서 조급하게 막 비중 눌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비중을 올라왔을 때 줄이면은 오히려 더 높은 평단가에 있으셨던 분들도 오히려 짧은 비중에서는 두 번째 추세 파동에서 들어왔을 때 의미 있게 물타기가 또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에 있는 놓여져 있는 기회를 모두 다 잡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혜를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전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반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X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방산 쪽도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고 스페이스X나 뭐 엔비디아도 이번에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항공우주 쪽도 방산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결국에 광통신 광케이블이 중요하다라는 포지션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선적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과 관련돼서 여기 방산 쪽으로 이제 대한광통신의 파트너로 들어가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근에 전쟁이 경쟁력인 부분이 가격 메리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는요, 굵직굵직하게 미사일 많이 쏘고 진짜 비싼 걸로 싸움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우크라 때부터 해가지고 드론으로 싸움이 들어가게 되면서 얘네가 가격적인 비용이 미사일 여러 발을 쏘는 것보다 드론 한 대를 쓰는 게 가격 경쟁력에서 이게 훨씬 더 우월하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공격해서 몰살시키고 끝이 아니라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 측면에서 국가 단위에서 이게 뭡니까?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드론이 막 급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저는요, 빛으로 한번 쏘는데 드론이 한 대에 3천만 원인데 얘는 3,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있죠? 그리고 속도가 빛으로 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나게 쏟아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겠어요? 왜? 지금 전쟁이 막 있을 때 그때 바로 실사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쌓아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적기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고 아이언빔, 방공정, 경제학을 뒤흔든다. 자, 요렇게 미리 직접적인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레이저 전쟁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이 실전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 총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부품은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는데 소재를 대한광통신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레이저를 만들고 전달하는 특수 광섬유. 그래서 지금 뭐 우주, 뭐 무인기 그리고 포함이 되는 부분이 레이저 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이 기술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수입하던 고출력 레이저용 광섬유 국산화를 대한광통신이 시키게 됐다. 대한광통신은 이미 이전부터 모재인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쭉 다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부각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해서 우주에서 빛으로 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파장이 중간중간에 방해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한국의 국내 기업에서 요걸 깔끔하게 이
엄청나게 이제 대기권에서의 방해받는 부분도 이탈 없이 빛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더더더 현실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청강이 들어간 게 데이터가 직접 쌓이게 되니까 더 발전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6G 시대에 초정 및 이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과값들이 실제로 대한광통신에도 더더더더 부각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재료가 되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 광통신 분야와 센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정확도가 얼마나 높여지게 됐냐, 350배가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술 표준이 나오는 대로 2028년도에는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드론만 보내더라도 드론끼리 소통하면서 협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천궁이 미사일 추격해서 격파시켜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고맙다고 우리나라만 석유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의 국방력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한국만의 어마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싸울 것 없이 계속해서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통신 하면은 젠슨왕 이야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데이터 센터끼리의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그 전송 측면에서만 광통신이 필요할 걸로 보겠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하긴 해요. 왜? 전력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데가 40% 정도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하니까 광통신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전력 소모도를 줄이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도 너무나도 핵심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만 집중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받쳐줄 수 있는 파생 라인들까지도 전부 다 광통신 쪽으로 이제 기술들이 워낙에 발전하게 되면서 빠르게 넘어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AI도 이렇게 난린데 그 다음으로 양자까지 미국, 프랑스 등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빠르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광통신이 없으면 얘는 아예 실현조차 못 시키거든요. 그럼 그만큼 광통신주들도 빠르게 쫓아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텀도 줄어들게 되고 투자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에서 2차 864심에 이 케이블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지금 한 군데에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빅테크와의 계약 공시까지 연결이 되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부분에 대한 광통신이 있고, 광통신주들이 이 반도체주들 소부장 올라갈 때 일부 같이 따라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한광통신은 스몰캡이 아니고 대형주인데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 중심을 받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은 시장에 따라서 단발적으로 그 테마적으로 움직인 게 전혀 아니다. 실질적으로 대한광통신에 대한 모멘텀을 강렬하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다. 지금 단발적으로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낙폭이 굉장히 심했고 여기서 바로 V자 반등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이 일정까지 놓여 있는 게 단기 고점 이후에 매물백 소화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매수를 해줬다가 포지션 전환한 걸 봤기 때문에 이들의 매물벽이 소화되고 2차 매집봉, 여기서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중을 늘려봐도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을 두고 단기 대응 그리고 2차 매집종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총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 흐름들만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슈들만 붙여서 우리가 해석해주고 이 수급들의 변동성은 없는지 요것만 같이 체크를 계속 잘 해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정고점 이상의 수익 구간을 먹을 때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에 화이팅 잊지 말고 꼭꼭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주말에도 매일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신인한테 힘 좀 준다라고 생각하고 꼭 한 번씩만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만 알면 평생 써먹는 세력 매집주 포착법과 현재 시점에 포착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발견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은 이런 자리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요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모양의 똑같은 모양의 차트 패턴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세력 매집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요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 다른 종목의 차트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려드릴게요. 자, 1번에 1차적인 매집 나오고 기간 횡보, 돌파 자리 3번 자리 나왔죠? 시세 만들고 눌림목 4번 자리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시세 한 번 더 뽑아내고 자, 로보티즈 동일합니다. 1번에 매집봉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어때요? 1년 이상의 매집 기간 주어졌죠? 그 다음에 돌파 시도 꺾이는데 여기 말고 제대로 뚫어내는 자리부터 포착해가지고 자, 요렇게 3번 자리에서 먹고 4번 자리에서 먹고 현대모맥스도 자, 매집봉, 눌림목, 자, 돌파 그런 다음에 요런 식으로 시세 패턴 자, SPG도 자, 1번 매집봉 여기서도 1년 넘게 걸려버려요. 이거 안 기다리고 돌파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리 먹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 동안에 딱 정확하게 앞에서 봤던 그 패턴 형식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찍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장점이 뭐다? 이거 주봉상에서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1300%, 880%, 1030%, 440% 이렇게 1000%가 넘게 나오는 주력주를 뽑아줍니다. 이렇게까지 말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대형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수에도 강하게 추세를 받쳐주고 주가 회복을 잘하기 때문에 원래 제 갈 길을 가면서 수급 쫙 빨아당겨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도 너무나도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 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많아요. 못 찾아서 매매를 못하는 것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익이 빵 하고 절실하게 꽂히길 바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줄 세력 매집주 포착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를 이걸 선점을 해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바로 실전 적용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을 찾는 게 뭐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포착 종목 가장 먼저 매수 매도 가격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이미 꼽아져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바로 받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6개월 정도 말씀드린 대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가 딱 포착이 떠준 종목이 있거든요. 요거 매집 수급 거래량 들어오고 수상한 패턴들 다 나오고 있는 거 체크했고요. 여기 3번 돌파 자리 매수 맥점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주고 있는 지지 한차까지 딱 포착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수급의 양들 제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께 올해 최고의 수익을 신규로 또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찝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기업을 다 보고 눈에 직관적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재료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수급까지도 어마무시하게 꽂혀 있는 거를 확인을 완료를 했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급등 초입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 포착 종목명과 매수와 매도 자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최고점 자리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점을 문자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타점의 근거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